2007년 봄, 시베리아 북서부 야말반도에서 새끼 매머드의 화석이 발견됐다. 리우바라 이름 붙여진 이 새끼 매머드는 죽은 지 4만여 년 만에 털의 일부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뼈만 남은 화석이 아닌 생생히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피부와 근육에 열광했다. 아기 매머드는 왜 죽었던 것일까? What I understand is that it's an interesting story. She washed out during the spring in Siberia. There's 1 or 2 days where the ice dams break. And suddenly you get this huge flood of water going down the rivers. And she washed out of the permafrost during one of those spring flood events. And then she sat on a sandbar all summer long. And she was eventually found by one of the people that lived in the area, and he brought her back to his village. And I think it was at that time that the feral dogs got to her. Yes, in the CT scans, they've been able to observe some silt as a solid mass in her trunk. And they have also been able to find this same material in her trachea and also in her lungs. And this goes towards the theory that she suffocated to death, that she got this material in her trunk and was not able to expel it and suffocated because of that material. 매머드의 화석 중에는 진흙이나 물웅덩이에 빠져 죽은 경우가 많다. 말라서 늪이 된 호수, 큰 비로 갑자기 생긴 진흙웅덩이. 그들의 서식지 곳곳에 이런 위험들이 늘어났다. 빙하기 200만 년은 여러 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기간이었다. 빙하기 절정에 비해 간빙기의 평균 기온은 약 6도 정도 높았다. 그러나 6도라는 수치는 지구 전체의 평균일 뿐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차는 심해졌다. 대륙의 지형도 변했다. 빙하가 녹으면서 육지였던 땅이 바다로 변했다. 내륙에서는 강이었던 곳이 호수로 변하고 호수는 웅덩이로, 늪지로 변해 죽음의 구덩이가 되기도 했다. 매머드의 멸종 이유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 가장 유력한 가설이 바로 이런 기후 환경의 변화다. 하지만 빙하기 200만 년 동안 번성해왔던 매머드가 마지막 간빙기에 이르러 왜 적응에 실패한 것일까? 학자들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내놓고 있다. 빙하기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류의 존재다. 사람들이 주로 먹이원으로 매머드의 고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죽을 이용해서 옷이나 이불이나 모자나 이렇게 신발들 만들어 신기도 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점은 매머드의 튼튼한 그 상아와 머리 두개골을 이용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러시아 지역,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약 70여 채의 매머드의 뼈나 상아로 만든 집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집 한 채에 들어가는 매머드의 숫자가 약 100마리가 넘습니다. 기후 환경의 변화로 매머드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점점 줄어들었고 매머드가 모여드는 곳으로 인간들이 모여들었다. 인구가 늘어나자 매머드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 인간들의 사냥은 점점 더 정교해져 갔다. 저희가 많은 그 고고학 사이트나 유적지를 가보게 되면은요, 집단으로 매머드 사냥했을 그 것으로 보이는 신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절벽으로 이 인간들이 유인을 합니다. 이제 한두 마리의 매머드, 대장 매머드라고 하죠. 앞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매머드를 미끼를 던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화를 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쫓아오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들은 미리 준비했던 노선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절벽 앞에서 살짝 피하게 되죠. 하지만 이 매머드는 아주 덩치가 크고 가속도가 붙게 되면은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절벽이 왔다는 걸 확인을 하고 쓰고 싶지만 몸은 쓸 수가 없고요. 또 뒤쫓아오는 매머드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이동하는 매머드 같은 경우에는 한두 마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절벽 아래로 수십 마리 이상들이 한꺼번에 떨어지게 되고요. 20, 30,000 years ago, and we know that humans were hunting these animals, and given things like their very long gestational period of 22 months, you kill one or two females in a herd, and quickly that herd starts to decline. And so it is quite possible that overhunting is one of the major causes for extinction of these animals. 매머드는 포유류 장비목의 동물로 약 48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생했다. 매머드가 급속히 번성하게 된 것은 빙하기 200만 년을 거치면서였다. 이들은 유럽의 맘무투스 트로곤테르아이, 시베리아의 맘무투스 프리미게니우스, 아메리카의 맘무투스 콜롬비 등으로 나뉘며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한반도의 매머드인 맘무투스 프리미게니우스의 키는 약 3m에서 4m, 몸무게는 4톤에서 6톤, 엄니의 무게는 최대 100kg이 넘는 것도 있었다. 두꺼운 가죽 안에는 8cm나 되는 지방층이 있었고 털은 겉털과 속털 이중으로 났으며 겉털의 최대 길이는 90cm를 넘기도 했다. 추위 속에서 열방출을 최대한 막기 위해 귀는 작았고 꼬리는 짧았다. 빙하기 한반도에는 매머드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다. 대표적인 초식동물로는 큰뿔 사슴이 있었다. 빙하기 한반도에는 사자도 있었다. 사자의 한 종류인 동굴 사자다. 일명 원리 라이노세로스라 불리우는 털코뿔소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는 화석이기도 하다. 검치 호랑이는 아직까지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물들의 이동 경로나 먹이사슬 구조를 따져봤을 때 그들이 한반도에 살았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중국에서도 검치 호랑이과에 속하는 많은 육식동물들, 특히 고양이과에 속하는 포유동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머드가 이 한반도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당연히 매머드를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었던 육식동물들, 검치 호랑이나 아니면 많은 육식동물들도 따라서 한반도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빙하기의 원인에 대해 학자들은 이런 가설을 세웠다. 지구의 자전축은 천천히 도는 팽이의 끝처럼 흔들리며 도는데 대략 23,000년의 주기로 태양과 가장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한다. 자전축의 경사각도는 23.5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4만 년 주기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한다. 또 지구의 공전 궤도도 일정한 것이 아니라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형이었다가 길쭉한 타원형으로 바뀐다. 그 주기가 10만 년이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의 조합에 따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열의 양이 달라진다. 그 법칙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바로 밀란코비치의 학설이다. 태양의 복사열이 많아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때는 간빙기가 되고 복사열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온이 떨어지면 빙하기가 된다. 한때 빙하는 북반구의 대부분을 얼음으로 덮기도 했다. 지구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빙하가 수축했다 확장됐다 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이것이 빙하기와 간빙기의 반복으로 나타난 것이다.
빙하기에는 대륙의 지형도 지금과 달랐다. 빙하가 늘어나면서 바닷물이 줄어들고 해수면이 낮아졌다. 이전의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드러나곤 했다.